유산비 전산회계 1급 분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제가 실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14번부터 16번까지 제가 한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자, 세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하고서 저는 할 짓거리 없으니까 뭐 화장실 갔다 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이렇게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을 사실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쭉쭉 풀어볼게요. 첫 번째 14번 문제. 자, 재산세라는 키워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 재산세라는 거는, 자, 비용을 의미해요. 지금 돈을 썼죠. 돈을 썼는데 어디서 썼느냐? 재산세라는 세금을 내는 데 썼다. 자, 이거는 그래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은 안 쓸게요. 현금은 그냥 바로 분기를 해도 되겠다. 자, 현금 감소했으니까, 줬으니까 대변에 200만원. 자, 비용 중에서 우리 세금이나 각종 회비들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야 되는 것들을 냈을 때는, 자, 우리 세금과 공과라는 그런 비용으로, 자, 200만원 차변에 겁나 분기를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랍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풀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속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정확하게 차근차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영업용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자, 하나의 키워드가 주어졌고요. 역시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역시 현금은 바로 그냥 3,000원 대변에 겁나 적어버릴게요. 자, 고속도로 통행료에다 돈을 썼다는 이유를 말해주는 비용이에요. 자, 그래서 차변에 겁나 분기를 하면 되는데, 자, 요거는 자동차 관련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 유지비예요. 자동차랑 관련된 비용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되고, 자, 어떻게 15번까지 풀어봤는데 대충은 그래 뭐 조금 알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제는. 자, 상원 조용재 결혼에 결혼 축하금 30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겁나 지급을 하였다라는 얘기다. 자, 우리 경조사비라든지 뭐 식대, 회식비, 뭐 이런 체육대회 뭐 비용 등등등, 직장 연회비 뭐 등등등에 들어가는 돈은, 자, 우리 회사 사람한테 지금 잘해준 거죠. 사원이 없으니까 남의 사원 아니거든요, 그죠? 앞에 이제 남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원한테 잘해준 거니까 이거는, 자,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이고요. 자, 비용이니까 역시 왼쪽에 30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은 현금이니까 바로 30만원 이렇게 그냥 바로 적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겁나 쉽군. 자, 분기라는 게 재밌으면서도 겁나 쉬운 거예요. 자, 다음은 17번 문제. 자, 업무용 서적을 15만원에, 자, 책을 샀어요. 구입하고 겁나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얘기다. 업무에 사용하려고 책을 샀어요. 뭔가 업무 관련된 서적이 필요했나 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원래는 돈을 바로바로 주는 게 원칙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요거 외상이에요, 외상. 그래서, 자, 책 산 거는 비용이에요, 비용. 선생님, 자산 증가 아니에요? 아니. 자, 도서나 잡지나 신문 같은 거를 종이로 된 걸 사오거나 아니면 인쇄 복사 했다? 그러면 비용 중에서 바로 쓸게요. 네, 도서 인쇄비. 자, 15만원 계정 과목과 금액을 겁나 적어주고, 자,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부채인데요.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증가를 한 것이죠. 부채니까 대변이다. 그죠? 네, 부채 증가. 여기는 비용 발생. 네, 이런 또 하나의 꿀조합이 생기겠는데요. 자, 요거는 외상거래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잘 살펴봤지만 저는 또 겁나 착하기 때문에 복습을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란이 왔어요. 계란은 나눠 먹어야 제맛이죠. 혼자 다 먹으면은 멧돼지 마냥 처묵처묵 하면은 배는 부르겠지만 조금 약간 쓸쓸할 수 있어요. 그죠? 같이 먹어야 돼요. 자, 우리 외상거래의 경우에는 외상거래 중에 지금 부채죠. 부채인데, 자, 요거는 상거래 아니냐, 요게 중요한 건데요. 위에 거는 상거래, 밑에 거는 상거래가 아닌 이외의 거래를 의미를 한다는 얘기다랍니다. 자, 우리 상거래의 경우에는 매입 채무라고 불러요. 자, 계정 과목은 아니고요. 상거래 부채다라는 뜻이에요. 외상거래 할 때 상거래 부채다. 자, 구체적인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자,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업 얘기가 나면은 지급어음. 요 두 개가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상거래가 아니라 뭐 일시적으로 뭐 원재료나 상품 등등 말고 재고자산이 아닌 걸 샀다. 미지급금이죠. 자, 지금 책을 사왔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책 샀다. 지금 업무용 책을 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책 사고 파는 회사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필요해서 가끔 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겁나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15만원. 네, 이렇게 이쁘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사실은 18번도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이번에는 거래처에 전달할 선물용품을 20만원을 구입하고 역시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선물 사온 거
요것도 자산이 아니에요. 자, 요건 비용이에요. 너 돈 있었냐? 지금 돈 나중에 줄 거니까 돈 쓴 거죠. 쓰는 상황인데, 거래처에 선물 주려고 샀는데요. 비용이에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돈 쓴 이유. 그 다음에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역시 부채의 증가죠. 나중에 갚아야 되죠. 지금도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부채 증가 역시 거의 유사한 그런 분기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복리후생이 살펴봤는데요. 자,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거래처에 뭐 접대를 해준다든지, 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선물을 사준다든지. 자, 거래처에 잘해주면은 기업 업무 추진비. 금액은 20만원. 그 다음에 대금 나중에 지급하기 때문에 역시 외상이죠. 외상인 경우에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자, 상거래인지 상거래 아닌지. 자, 지금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선물 준 거는 원재료나 상품 사온 게 아니죠. 그래서 상거래가 아닌 이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요거는 미지급금으로 대변에 겁나게 20만원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우리 실력이 아주 쑥쑥 늘어난다는 점. 자,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시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릴게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강남에서 상품을 250만원에 겁나 매입하면서 100만원의 현금으로 지금 당장 줬고요. 잔액은 월말에, 즉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구나. 일단 상품이라는 자산 늘어났죠. 250만원.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250만원. 자, 쌤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우리 좀 약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상품이라는 건 자산이고요.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자산을 사왔으니까 증가고, 자산 증가는 차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현금 돈을 줬다라는 거는, 자, 너무 쉽죠. 이제는 자산 감소로서 대변이 되겠습니다. 현금도 주고, 그 다음에 잔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상이구나. 부채 증가구나. 나중에 월말에 갚아야 돼요. 요렇게 또 조합이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쌤이 이 문제를 왜 넣었냐면, 한쪽에 2개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막 3개씩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이렇게 꼭 1대1로 대응될 필요는 없겠다. 그런 거고요. 자, 일단 자산증가 차변의 상품 250만원이고, 현금, 자, 그 중에서 100만원은 당장 현금으로 줬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주기로 했다? 외상이죠. 항상 외상이면은, 자, 이게 상거래냐 아니면 이외 거래냐를 겁나게 살펴봐야 되는데, 자, 지금 뭐 샀어요? 원재료, 상품. 자, 재고자산 사온 거죠. 상거래구나. 그래서 상거래일 때는 외상 매입금이나 지급어음인데, 어음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 150만원은 외상 매입금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항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한다는 대차평균의 원리도 성립을 하겠죠. 자, 20번 문제. 사용하지 않는 본사 건물에 사무실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월세 현금으로 겁나 받았다. 야, 오랜만에 현금 받았어요. 비용 계정 과목이 훨씬 많고요. 돈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사실 돈을 벌기 참 쉽지 않죠, 기업들도. 자, 월세로 돈을 벌었다. 자, 이유를 의미해주죠. 이유를 말해주죠. 야, 너 돈 왜 벌었냐? 나 월세로 돈 벌었는데요? 네, 요거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자, 현금 자산 증가, 대변에는 겁나 수익 발생. 자, 임차료죠? 아니, 임차료는 내가 돈을 냈을 때, 월세를 냈을 때고, 자, 월세로 돈을 벌었을 때는 수익에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겠다라는 얘기다. 금액은 30만원. 됐고, 자,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저도 좀 드는데요. 자, 이번 문제는 뭔가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설명 하나 넣었는데요. 자, 상품의 회계 처리. 자,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증가로 계정 과목은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차변의 회계 처리를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보실 필요도 없는데, 사실 쭉 보시면 아직 상품 판매한 거는 지금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아직 우리 상품 안 팔았어요. 여러분들 처음 파는 거예요. 자, 상품도 그렇고 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자, 팔았을 때 재고자산을 겁나 판매했을 때는 수익의 발생으로서, 자,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 제품이면은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대변에 적어줘야 돼요. 선생님, 상품이랑 제품이란 자산이 감소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아주 잘 생각하셨는데요. 이유는 근데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분이 나중에 학습을 좀 많이 하신 다음에 제가 얘기를 탁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자, 상품 매출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바로 돈을 수령했다.
자, 그래서 상품을 매출했을 때는, 자, 요거는 돈 번 거예요. 팔고 돈 벌었죠. 팔면서 요 200만원이라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수익이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살 때랑 팔 때랑은 다르다는 것이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200만원어치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요거 돈으로 바로 줬어요. 바로 받았어요. 상대방이 준 거죠. 네, 이렇게 200만원으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제가 포인트들이 달릴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중간중간에 넣어놨는데요. 뭐 회계 처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굳이 뭐 아는 거 계속 풀어볼 필요는 없고 이런 체크해야 될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거래처 현금 2천만원 겁나 빌려줬다. 대여했다 뜻이죠. 자, 대여.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 1년 이내에 겁나게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일단 현금이나 자산은 당장은 빌려줬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감소했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대변의 현금 감소. 자, 금액은 2천만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빌려줬다는 거는 자산의 증가예요. 차변이겠죠. 차변 자산 증가, 대변은 현금 자산의 감소. 자, 그렇게 안경을 싹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줘서, 당장 돈 빌려줬으니까 내가 돈 갖고 있는 건 없죠? 그렇지만,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산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대여금인데요. 자, 우리 대여금의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를 구분을 하는데, 자, 지금 3개월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시 돌려받을 그런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2천만원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3번인데요. 본사 건물의 유리창 겁나 교체한 다음에, 자, 30만원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여러분들 유리창을 교체했다는 계정 과목 있을까요? 있어요. 자, 그리고 돈을 대변으로 줘야 되는데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유리창을 교체하는데 돈을 썼다는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거는 부채의 증가. 자, 비용이니까 차변이고, 자, 부채 증가니까 대변이고, 자, 요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유리창 교체, 뭐 유리창이에요? 장난 아니야? 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아니고, 자, 뭔가 각종 건물이나 뭐 이런 자산을 고쳤을 때는 수선비죠. 네. 자동차 고쳤을 때는 차량 유지비지만 건물이나 기계나 뭐 차량 이외의 것들을 고쳤을 때는 수선비죠. 그래서 수선비 비용 30만원.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외상이죠. 외상. 자, 외상은 항상 이게 상거래인지 아니면 이외 거래인지를 밝혀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상품이나 원재를 사온 거 아니니까 상거래 이외 거래로서 미수익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4번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토지, 즉 땅을 매입하면서 대금 3억 원과 중개수수료 1,000만원을 나중에 월말에 겁나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이 문제는 겁나 중요한 문제인데요. 바로 취득 부대 비용이라는 그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런 거를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땅을 샀어요. 자산 증가구나. 이제는 이런 걸 좀 쉽게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땅값은 3억 원인가 봐요. 그 다음에 수수료. 수수료로 돈을 썼다는 뜻이니까 비용이구나. 그 다음에 얘네들을 월말에 겁나 지급하기로 했다. 부채 증가죠?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억 원과 1,000만원 합쳐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돼요. 자,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제가 밑에 별표 5개를 넣었는데 바로 이 비용 때문에 겁나 5개를 넣는 것이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자산을 파는 게 아니에요. 자산 내가 사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겁나 부수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취득 부대 비용은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선생님, 비용인데 비용으로 안 한다고? 네.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지출이므로 해당 자산에 취득가액에 겁나 포함시켜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 지금 요 1,000만원이라는 거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이 있지만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해당 자산인 토지로
함께 겁나게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다. 취득할 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에는 운반비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물건을 사올 때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해당 자산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자, 공인중개사 수수료라든지 그런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취득세. 여러분들 이거 세금이지만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을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취득 부대 비용은 이런 비용들이지만 해당 자산으로 처리해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자, 토지. 자, 3억 원이죠? 아니, 방금 말했잖아요. 자, 3억 원과 1,000만 원을 합쳐가지고 토지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 요것도 토지, 요것도 토지예요. 자, 그 다음에 월말에 지급하게 하는 거는 외상이죠. 외상이기 때문에, 자, 이게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야 되는데, 당연히 아니죠. 그죠? 지금 토지 산 거니까.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그러한 부채로 겁나 3억 1,000만 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근데 좀 헷갈리는데요?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건가요? 자,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냐면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친절하게 예제까지 다 넣어놨는데, 자, 예제. 상품을 5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택배비, 즉, 운반비가, 3,000원을 현금으로 역시 지급을 한 거예요. 자, 틀린 대기 처리해 볼게요. 자, 비용을 처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비용을 처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품 5만원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취득 부대 비용인데, 괜히 운반비로, 택배비를 운반비로 3,000원 따로 처리하면 안 돼요. 틀렸어요. 상품이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밑에처럼 올바른 회계 처리, 즉 상품의 취득가액으로 함께 묶어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둘 다 현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대변은 53,000원이 맞는 것이죠. 됐죠? 이제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아쉽게도 또 두 문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25번 문제. 수인일 상사의 제품을 매출하고 대금 500만원을 약속금으로 겁나 수령하였다. 자, 제품 매출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자, 약속금으로 겁나 수령하였다는 키워드가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떴다. 드디어 뭐가 떴어요? 어음이 떴죠. 자, 요렇게 우리 회사가 지금 제품을 팔았어요. 자, 이렇게 쌤이 또 수업 시간에 그림 그리는 거를 참 좋아라 하는데 이렇게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자, 제품을 준 거죠. 제품을 매출했어요. 이렇게 리본도 예쁘게 이렇게 달아가지고 자, 제품을 매출했어요. 자, 요거는 우리 회사고요. 여기는 신일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뭘 줘야 돼요? 신일이한테 돈을 줘야 되죠. 근데 신일이 주머니를 막 뒤져보더니 잠깐만 나 지금 돈이 없다. 내가 어음이라는 거 들어봤지. 그 종이에다 어음이랑 써줄게. 자, 좀만 기다려 하고 어디 가서 종이에 끄적끄적 하고 보더니 야, 이거 잠깐만 받아봐. 야, 내가 일단 요거를 줄게 한 거예요. 어떤 종이를 쓱 주는데 자, 어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얼음이 아니에요. 어음이에요. 겁나 재밌다. 자, 어음에는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 당연히 금액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얼마짜리인지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어음에는 만기일이 기재되어 있어요. 야, 좀만 기다려. 요번 달 말해줄게. 그래서 뭐 4월이라고 치고요. 자, 4월 30일에 요 돈을 갚겠다라는 요 만기일이 같이 들어가는 게 어음이에요. 자, 그래서 제품 매출했다는 거는 자, 우리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은 돈 번 걸로 수익으로 처리하기로 했죠. 방금 전에. 그 다음에 약속어음으로 겁나게 수령을 했다. 자, 요걸 자산의 증가예요. 자산의 증가. 차변이겠죠. 물론 수익은 대변이고요. 자, 여러분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어음의 경우도 자, 외상이에요. 외상. 돈 받았어요? 아니? 그죠? 그래서 자, 상거래인지 아닌지를 겁나 따져야 되는데 자, 우리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 즉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다면 상거래고요. 다른 걸 팔았으면 이외의 경우겠죠. 토지나 건물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제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겁나 상거래예요. 자, 이 자산은 그러면 계정 과목이 무엇일까? 우리 계정 과목을 한번 점프해 보실까요? 자, 우리 자산 중에서 당좌자산이라는 곳에 와보시면은 역시 이렇게 계란을 그릴 수가 있는 공간이 하나 있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 말고요. 두 번째 칸에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금이라고 돼 있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거는 제가 초반에는 일단 우리가 부채 위주로 좀 학습을 해보자. 그래서 부채를 얘기했었는데, 요번에는 채권이에요, 채권. 자, 요거는 외상거래에서 역시 발생한 채권으로서 자산이에요, 얘네들은. 자, 근데 매출 채권이라는 거는 계정값만 아니고요. 요 밑에 있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오는 그냥 합쳐서, 귀찮으니까 얘네들을 합쳐서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자, 얘네들은 상거래에서 발생한 것, 즉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을 하고서 나중에 돈 받기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거래 이외에 있죠. 얘네들은 토지나 건물이나 자동차나 비품이나 등등등을 팔면서 나중에 돈 받기로 한 것이죠. 역시 상거래는 중요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채권이랑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라는, 자, 어음 얘기가 나오면 받으러움으로 처리해 줘야 돼요. 요 받으러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거래 이외 거래는 겁나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미수금으로 무조건 처리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그래서 방금 전에 어음을 수령을 했는데 제품 매출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자, 요거는 받을 어음이라는 그러한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해줘야겠죠. 자, 일단은 확실한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먼저, 자, 대변에 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매출은 수익으로서, 자, 500만원만큼 돈을 벌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자,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인데, 요거 어음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신용카드도 했죠. 신용카드랑 어음은 외상거래라는 점, 우리 꼭 좀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자, 신용카드도 그렇고, 어음도 역시 외상거래가 되겠다. 지금 부채가 아니라 채권인데, 자산인데, 역시 상거래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을 매출했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은 상거래죠. 그 중에서도 우리 어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자, 받을 어음이라는, 나중에 돈 받아야 돼요, 만기일에. 그러한 자산으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다. 됐죠? 여러분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분기예요. 외상거래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여러분 반드시 구분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책상인데요. 책상 취득가액 20만원. 자, 예전에 20만원으로 사왔다는 얘기는 지금 장부에 20만원으로 차변에 적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옛날에 자산 증가로 비품이죠, 비품. 네. 자, 비품으로 과거에 회계 처리를 차변으로 했을 것이다, 사올 때. 얘를 판매하고, 자,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자, 요거 자산 증가예요. 받을 돈이 생겼네요. 그죠? 자산 증가. 차변. 자, 얘는 자산 감소예요. 팔았기 때문에 자산 감소는 대변. 이렇게. 그래서 자산이 서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런 분기인데요. 자, 대변에, 자, 요 장부에 적혀있던 비품을 그대로 대변으로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비품이라는 자산이 20만원어치 다시 감소하는 그런 분기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금 나중에 받기로다. 이거 외상이에요, 외상. 외상이네. 돈 나중에 주고 받기로 했죠. 아, 그러면 역시, 자, 상거래인지 이외 거래인지를 겁나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한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다른 거를 팔았기 때문에 이외 거래고요. 아, 요거는 자산 중에 아까 계란의 밑에 부분, 자, 미수금이라는 그러한 자산으로 20만원.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 맞아요. 이렇게 차변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고 건강한 웃음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